작은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야?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요? 한국에 가서 리즈 씨가 느낀 이야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즈입니다. 32살이고 중국에서 무역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국제시장과 외교 관계에 능숙한 편이죠. 저는 항상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지고 있고 그 성장 속도는 미국에 이어 최고였으니까요. 작은 나라들로부터 배울 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중국 인구의 일부에 불과한 작은 나라,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만큼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약간의 우월감을 느끼며 인천행 비행기에 탔어요. 내 전문성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중요성에 대해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내 생각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항의 청결함, 질서정연함, 그리고 그 효율성은 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의 거리를 지나면서 높이 솟은 빌딩들과 K-팝 아이돌들이 광고된 생동감 넘치는 광고판들, 그리고 혁신과 젊음으로 가득 찬 도시의 활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대적이고 글로벌하며 번영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서울과 베이징의 미묘한 차이점들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어요. 베이징은 혼잡한 교통과 스모그로 뒤덮인 하늘이 특징인 반면 서울은 맑고 인프라가 잘 계획되어 있었어요. 대중교통은 시간에 딱 맞춰 운행되고 있었죠.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더 강대하다는 내 믿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명동에서 비 내리던 어느 오후에 바뀌었어요. 그날 저는 혼자서 유명한 쇼핑거리인 명동을 탐험해보고 싶어서 나섰어요. 명동은 럭셔리 브랜드들과 길거리 음식, 그리고 화려한 네온 불빛으로 가득 찬 쇼핑객들의 천국이었어요. 그 아름다움 속에서 저는 갑작스러운 수치심에 찔린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었어요. 중국 관광객 몇 명이 눈에 들어왔죠. 그들은 시끄럽고 거침없이 줄을 밀치며 마치 세상이 자기들의 개인 쓰레기통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지와 컵을 아무데나 버렸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충격에 얼어붙었어요. 중국의 부상하는 위상에 자부심을 느끼며 자란 저로서는 그들의 그런 무례한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갑자기 창피함이 밀려왔어요. 단순히 소란스럽거나 쓰레기를 버려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저 사람들이 내 동포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주위에 조용하고 예의를 갖춘 한국인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점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한국인들은 그 혼란 속에서도 우아하게 행동하며 거의 신경도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으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중국은 진정으로 세계를 이끌 준비가 되었을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만 글로벌 예절이나 시민의 행동, 문화적 존중 측면에서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내적 갈등의 절정은 그 비 내리던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졌어요. 중국의 야망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저 사람들 속에 섞여 제 정체성을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진실은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세계 강대국이 되는 것은 단순히 GDP나 기술 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품위를 유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몇 주 후 그 깨달음이 더 개인적인 방식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싱가포르로의 짧은 여행을 준비하며 공항에 있었어요. 출입국 심사대에서 제 중국 여권을 건넸을 때 그동안 놓치고 있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그들의 여권으로 제가 통과할 수 없는 줄을 쉽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상한 편향처럼 느껴졌죠. 궁금해져서 온라인으로 검색해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비자 없이 191개국을 여행할 수 있는 반면 제 중국 여권은 그보다 훨씬 적은 선택지를 제공했어요.
이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많은 국제적 신뢰를 얻게 되었을까? 어떻게 한국은 세계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해서 자국민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단순히 경제 외교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왔는지에 달려 있었어요.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는 K-파프에서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개방성, 협력, 그리고 존중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이는 아직 중국이 성취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강력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일종의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완전한 신뢰를 방해하는 요소였죠.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저는 주변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중국의 성공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채워야 할 공백들도 보였어요. 공공장소를 존중하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도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경제 성장과 사회적 진보를 균형 있게 이루어낸 나라였어요. 그들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것 같았어요. 이것은 저에게 강력한 교훈이 되었어요. 결국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직무 배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일종의 깨달음이었어요. 진정한 힘이란 단순히 크기나 부, 역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 나라와 그 국민이 세계와 어떻게 소통하고 얼마나 책임감 있고 신뢰를 쌓는지에 달려 있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우리나라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들로부터 배울 점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경제적 리더뿐만 아니라 문화적 신뢰와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을 배우고 이웃으로부터 배워야 하며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닌 존경받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훈 속에서 저는 중국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희망을 찾았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을 보고 느낀 리즈 씨의 이야기 한국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